안녕하세요. 참 세상에는 많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믿기 힘들 정도로 마음 아프고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을 정도로 비참하고 슬펐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65년생입니다. 나이가 좀 있지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워낙에 순수하고 비 오면은 미꾸라지 잡아서 엄마 가져다 드려 추어탕 해먹고 배고플 때 다슬기 잡아서 냄비에 소금 살짝 쳐서 애들이랑 빼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랐죠. 순박하게 살던 제가 20살이 되어 서울로 올라갔을 때 제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한 남자를 만나고 나서부터 저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겪게 되었고 그게 저를 무너뜨리고야 만 거죠. 그 남자는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남자였어요. 가족들의 품을 떠나서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된 저는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를 돌볼 틈도 없이 많이 무너지고 상처받고야 말았습니다. 시골 출신의 배운 것 없는 어린 여자를 얼마나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았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찡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때 저는 누군가에게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고 마침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병원 의사인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저는 어렸고 의사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도깨비 감투 같은 것이 제 눈에 보이면서 이 남자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든 겁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교제를 하던 중에 예상치 못하게 임신을 하게 된 거였어요. 피임까지 꼬박 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뱃속의 생명체는 저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저와 교제하고 있었던 남자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런 겁먹지 말고 내가 당신을 지킬 거라고 하면서 청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나에게 기대라고 하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과 함께 그렇게 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3년간은 아이 키우느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자 직감이 쎄하고 뭔가 촉이 탁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저도 그걸 느끼고야 만 겁니다. 제 남편이 아이, 갓난아이와 저를 두고 바람을 핀 거였어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 여자와 교제를 한 거고 저 몰래 그 여자는 그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지른 거죠. 제가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원무 담당을 했기 때문에 겹치는 지인들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전달해 주었고 제가 부탁을 해서 그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전달받아서 소송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아이 때문에 참고 살까 몇 번 고민해 보았지만 나 당신 불륜하는 거 알아.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이는. 한 번만 용서해 줄게. 그냥 내가 참고 다 덮을게. 라고 하자 남편은 사과가 아닌 아니야, 미안해. 나 당신 안 좋아해, 더 이상. 나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여자가 내 인생의 정말 첫사랑이자 끝사랑이 될 것 같아. 나 누구를 이렇게 절절하게 좋아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 나 놓아줘. 우리 이혼하자. 내가 위자료랑 양육비 줄 거야. 하면서 말을 한 겁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크고 그랬겠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알겠다고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이혼하자고 그리고 천벌 받으라고 한 뒤 그렇게 둘이 갈라섰고 저는 갓난아이와 함께 친정집에 들어가서 양육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와 그리 친한 사이도 아니고 애 서울로 보내놨더니 덜컥 임신해서 인생만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고 하면서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이 키우느라 눈물 흘리고 말 못할 사정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는 누구보다 밝고 이쁘고 그리고 찬란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엄마가 우리 예술이 아빠 없이 키우게 한 것 같아서 정말로 너무너무 미안해.
우리 예솔이 어딜 가던 환영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엄마 마음 정말로 찢어진다. 아빠 사랑 못 받은 것 같아서.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누구야? 나 엄마 딸이야. 엄마 딸은 아빠 사랑 안 받아도 항상 잘 살 수 있어. 알겠지? 그거 믿어줘. 진짜 엄마. 아이 참. 나 그리고 엄마 사랑 너무 많이 받아서 내 마음속에서 지금 그 사랑 흘러넘치고 있어. 알아 그거 엄마? 하면서 씩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에게 참 고마웠어요. 딸은 고등학교를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특수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서울에서 혼자 상경했다가 사람들에게 치이고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딸이 무척 걱정이 되어서 저도 딸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방에서 사는 게 물가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훨씬 더 살기 편한데 딸을 혼자서 서울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빚을 내서 이사를 간 거죠. 딸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부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어했어요. 연극 관련 학과를 준비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실기하는 과정에서 무척이나 눈물도 많이 흘리고 아파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걸 제가 주변에 있으면서 다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연극 이런 쪽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최고가 되어야 하고 누구보다 겉모습이 빛나야 하니까 그런 압박에서 많은 심적 고통을 느낀 것도 있었지요. 또 딸이 워낙에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것도 있었죠. 그래도 이러한 과정을 다 겪고 나서 딸은 당당하고 또 멋지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당당하게 입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사실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또 소리 지를 정도로 짜릿했는지 몰라요. 우리 딸은 내가 못 해본 것들을 다 해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요. 그렇게 딸은 저의 소망을 담아서 대학교 1학년 생활을 정말로 알차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딸이 임신을 하고야 만 겁니다. 저와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된 거였어요. 엄마, 나 생리를 안 해. 그래서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기 해보았는데 2줄 나왔어. 진짜야, 나 심각해. 심지어 주머니에서 테스트를 보여주는 거야. 심장이 쿵쿵 노려하는 듯한 충격이 머리로 점찍고 심실을 부정해봤지만 달라지는 모습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저 미국의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고 그 불장난 같은 사고를 가지고 아이를 가지게 됐어. 그리고 20살 무렵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급하게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전원실에 싹 다 흘려보냈다는 거야. 제발 내 딸은 이 인류의 인생길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건지. 아, 비까지 모여서 살아가는 건데 정말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특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겠지. 저는 조심스럽게 딸에게 아이는 숨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엄마가 이혼하고 나서 넉살이라 정말 힘들었어. 다른 여자 아이들은 대학 다니면서 행복하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인생 즐길 때 엄마는 그러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만 학교 다니면서 바랄 것 없이 인생 즐기고 그렇게 살기를 바랐는데 알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엄마, 나도 무서워. 앞으로 내게 펼쳐질 일들이. 그런데 이 아이 지우는 게 더 무서워. 그냥 나 평소에 아이 좋아하고 빨리 결혼하고 싶었으니까 그 순간이 일찍 찾아온 거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그냥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래. 그게 내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딸의 의견이니까 제가 꺾을 수 없었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거기서 반대를 하겠어요. 알겠다고 한 뒤 딸의 남자친구를 만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물어보았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같은 대학교 한의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졸업하자마자 2년 남았으니까 2년 동안 저희 친정에서 지원받고 졸업하면 바로 병원에 페이닥터로 들어가서 아이랑 이 여자 지키겠다고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네 아빠도 의사인데 나랑 결혼하기 전에 저렇게 똑같이 말을 했다가 결국에 나 버리고 이혼했다고 하면서 예비 사위 앞에서 말하고 싶었어요. 너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 혹시라도 내 딸한테 마음 아픈 일 생기게 하면 엄마인 나 절대로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숨만 푹푹 쉰 채로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비 사돈댁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깊은 고민 끝에 사돈댁에서 아이들이 살 집을 마련해주고 일정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뒤 둘은 혼인신고를 했어요. 몇 달 후에 손녀가 태어났고요. 정말 손녀는 이뻤습니다. 제 아이도 딸을 지켰으니까 내가 한 결정에 절대로 후회가 없고 지금 너무나 만족스럽다고 했어요. 저는 딸의 그러한 결정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자기 소신대로 결정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요. 딸의 등을 두들기면서 그래 우리 딸, 엄마 딸이라서 이렇게 똑부러지고 잘하는구나 하면서 딸을 도와서 손녀의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그랬어요. 손녀는 큰 이상이 생깁니다. 6살 때 술을 먹었어요. 애기 친구들 누리고 보고 갑자기 픽픽 쓰러지더니 남들과 다르게 유난히 삶에 지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이상해서 빨리 병원에 들어가자고 했고 그래서 백혈병 판정을 받고 바로 암센터 병원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딸은 멘붕이 와서 휴중을 병원에서 살았어요. 저는 일을 해야 해서 틈날 때마다 딸과 손녀를 찾아갔고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못 뜨던 제 손녀는 다 빠지고 미라처럼 쭉 빠지면서 무척이나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그걸 다 지켜보는 머리를 견디기 힘든 한날 어린아이가 견디다니 안쓰럽고 힘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완치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천사 같은 제 손녀를 황리에게 데려가 버린 겁니다. 아직 꽃도 피어보지 못한 그 배를요. 제 딸은 딸을 잃고 난 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슬픔을 느꼈어요. 저는 그런 딸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찢어질 듯이 고통스러웠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미라처럼 살게 되었어요. 진짜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다잡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딸이 더 힘들 게 뻔했기 때문에 딸을 위로해주려고 무척이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우리 딸 괜찮다고 생명은 다 저버리기 마련이고 건강한 애도를 해야지 다음에 찾아올 생명도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서요. 사실 제가 아무리 옆에서 위로를 해봤자 남편이 옆에서 아내를 토닥여주고 위해주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서방한테 우리 딸 좀 잘 위로해달라고 남서방 지금 힘든 거 나 잘 알고 있는데 남서방이 그래도 내 딸보다 더 이성적이고 강하니까 좀 마음을 써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런 남서방이 저와 제 딸을 배신한 겁니다. 저희 둘 몰래
손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페이닥터 같이 하는 이혼녀랑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 딸의 친구가 말해준 거랍니다. 딸이 슬퍼하면서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있을 때 갑자기 딸 친구가 전화와서는 너 괜찮아? 아이 하늘나라에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는 괜찮아. 위로 고맙다. 그래, 다행이야. 그런데 있잖아. 너 남편이랑 이혼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이고 예비신랑은 32살입니다. 결혼을 약속했고 6월 결혼 예정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지만 점점 더 저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고 미래를 함께 한다면 아마 저는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결혼 한 달 남겨두고 파혼 결정했습니다. 최근 들어 정말 많은 고민을 했네요. 그래도 사랑해서 만났고 결혼까지 생각하였지만 사람도 인내심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습니다. 예비신랑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많이 꼼꼼하고 절약하려고 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솔직히 남자가 절약하거나 꼼꼼하다는 건 거의 보기 드물잖아요. 대부분 그냥저냥 넘어가거나 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저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올 때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분실할 수도 있는 물건들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저와 예비신랑이 앉았던 곳을 몇 번씩 확인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꼭 챙기고 가계부를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작성을 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요. 다 좋습니다. 이런 거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게 문제였죠. 저번에 포항으로 여행 계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2박 3일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였고 여행 당일 제가 예비신랑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비신랑은 예전부터 독립생활을 해서 그런지 집을 비울 때는 항상 뒤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확인하는 데만 1시간이 걸린다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계획해놨던 스케줄이 있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확인했던 거 또 확인하고 차에 타려고 하면 확인하고 출발하려고 하면 다시 내려서 확인하고 가는 도중에 다시 차 돌려서 확인하고 사람 미쳐버리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정말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잠깐만, 나 가스밸브가 잠겨있지 않은 것 같아서 확인 좀 하고 올게. 금방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 알았어. 빨리 확인하고 와. 포항까지 가려면 정말 멀잖아. 우리 시간 많이 늦었어. 미안, 다 확인하고 왔어. 그럼 이제 출발해 볼까? 아, 맞다. 나오면서 밸브는 확인했는데 불을 안 끄고 나온 것 같네. 잠깐만. 미안해. 많이 늦었지? 이제 진짜 출발하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어? 서둘러서 가면 그래도 괜찮을 거야. 진짜 다 확인했지? 또 빼먹은 거 있는 거 같으면 지금 확인하고 가자. 나중에 다시 차 돌리는 일 없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출발할게. 재미있게 놀다 오자. 일단 휴게소부터 들려서 먹을 거부터 사자. 그렇게 1시간 정도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곤 휴게소에 도착을 했고 먼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후 광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곤 볼일을 마치고 예비신랑과 이것저것 포항까지 가면서 차에서 먹을 걸 사고 차에 탔는데 주문하고 받은 영수증들을 죄다 꺼내더니 저한테 하나하나 물으면서 가격이 맞는지 확인해보라며 주더라고요. 저도 같이 영수증 확인해줬고 물건 하나가 가격이 기억나지 않길래 잘 모르겠다고 말하니 잠시만 기다리라며 가격 확인하고 온다면서 실제 가격과 구매한 영수증 가격이 맞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이때 시간이 오후 1시쯤 되었습니다. 제가 예비신랑 집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9시쯤이었는데 이것저것 차에 싣고 준비하고 출발하기 전에 예비신랑이 집에서 모든 걸 확인하고 휴게소 들려서 영수증 확인하니 4시간이 지났길래 점점 저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죠. 멀리서 걸어오면서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면서 영수증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고 그렇게 힘들게 저희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리곤 출발하는 도중에 기름에 불이 들어왔고 주유를 해야 한다면서 휴게소 들리면서 싼 곳에서 기름 넣어야 한다며 가는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를 다 들리더라고요. 그러는 도중 기름은 바닥이 났는지 깜빡거리고 있었고 결국에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얼마 차이 나지도 않았는데 여행 가는 동안 도착도 하기 전에 벌써 기분이 상했었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제가 서두른 이유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보험 불러서 다음 휴게소에서 기름 넣을 양만큼 충전해줬고 펜션까지 저녁 늦게나 돼서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짜증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말수도 적어지고 표정도 안 좋았지만 제 기분은 알지도 못하는 건지 도착해서 좋다며 저녁 먹자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수츠는 현장 결제라 펜션 사장님께 말하고 온다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도 넘을 시간인데 오지 않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밖으로 나가보니 사장님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 참,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인의 숯 원래 10,000원인데 하도 깎아달라고 하셔서 제가 5,000원만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3,000원에 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는 재료값도 안 나오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아이, 그러지 마시고 이번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저희가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아니면 3,000원어치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둘이 먹는 건데 5,000원 나가는 건 지출이 너무 큰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우리 먹으면 안 될까? 여기서 지금 30분은 있었던 것 같은데 나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 거의 다 됐어. 사장님께서 3,000원어치만 해준대. 우리 고기 구워 먹는데 그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제가 언제 3,000원어치만 해준다고 했나요? 아유, 그냥 3,000원 주세요. 해드릴 테니. 그리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사장님께서 2인의 순 양을 3,000원만 받고 해주셨습니다. 펜션 사장님께서는 그래도 마음이 좋으셔서 맛있는 식사하라며 웃으면서 나가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고 예비신랑은 3,000원의 수추로 고기 구워 먹는다며 입이 찢어져서는 짐을 풀면서 고기를 꺼냈는데 팩이 뜯겨 있었고 거기 안에는 고기가 3줄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저와 전날에 같이 장을 받고 한 근을 샀는데 3줄밖에 없어서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니 어제 저녁에 배고파서 혼자 구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추도 거의 다 먹은 상태이고 쌈장도 뜯어서 먹었고 소세지도 6개짜리 샀는데 2개 남아있고 음료수며 과자는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안 들고 왔다는 말에 아침부터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밥 안 먹겠다며 침실로 들어갔고 예비신랑은 어제 너무 배가 고파서 먹었다면서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며 되레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정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이동만 했다가 보험 불러서 기름 충전하고 펜션 와서 숯불 때문에 가격 흥정하는데 시간 다 쓰고 저녁 먹으려고 하니까 전날에 전부 다 먹어버려서 저는 쓰리쿠션 맞아버렸습니다. 여행 첫날부터 이런 기분으로는 도저히 같이 여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상한 상태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눈치도 없는 예비신랑은 혼자 고기 구워서 허겁지겁 먹고 있는 거예요. 밥 먹게? 그러니까 아까 먹지 그랬어. 안 먹을 것 같아서 수치 꺼져가고 있는 게 너무 아까워서 고기부터 구워서 나 먼저 먹고 있었지. 라면이라도 끓여줄 테니 남은 거랑 좀 먹을래? 내일 맛있는 거 사줄게. 나도 배고파서 참기가 힘들었네. 뭐라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기분이 상해 있으면 먼저 와서 내 기분을 풀어주는 게 먼저 아니야? 혼자서 고기 구워서 다 먹어버리고 라면 끓여주겠다고? 정말 나를 생각하긴 하는 거야? 나 기분이 너무 상했어. 아, 맞다. 아, 어쩌지? 나 집 화장실에 물을 그냥 틀어놓고 온 것 같은데 내가 마지막에 나올 때 손을 씻고 나왔는데 너무 급한 마음에 물을 꽉 잠그지 않은 것 같아. 미치겠네. 아무래도 우리 올라가야겠다. 계속해서 물 틀어져 있으면 수도요금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야. 빨리 짐 챙기자. 내일 다시 내려오든지 하자. 알겠지? 지금 간다고? 갑자기? 우리 지금 펜션 도착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나가겠다는 말이 나와? 잠갔겠지. 네가 나오면서 확인했다며. 잠갔을 거야. 그러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여기 펜션 내가 비싸게 주고 예약했단 말이야. 여기 스파도 못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분명 물 틀어놓고 온 것 같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짐 챙기자. 그리곤 무턱대고 힘들게 짐 풀어놓은 거 다시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예비신랑 집으로 향했고 급하게 올라가는 예비신랑 보고 저도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집안은 조용했고 화장실 세면대 수도는 잘 잠겨 있었습니다. 예비신랑은 별일 없다면서 그냥 펜션에 있을 걸 괜히 왔다는 말에 결국 그동안 꾹꾹 눌러 참고 또 참았던 감정이 터졌고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며 그놈의 수도값보다 기름값이 더 나왔겠다며 도저히 같이 살아갈 수 없으니 당장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예비신랑은 당황한 표정으로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다면서 당장 다시 포항 펜션으로 내려가자고 말했지만 이런 식으로 미련하게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어 파혼하자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영수증 확인하고 음식점에서 자리에 뭐 떨어진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건 잠깐만 하면 되지. 계속 빙빙 돌면서 확인하고 기분 좋게 놀러간 펜션에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억지로 깎아서 여행 온 사람이나 펜션 사장이나 기분 모두 안 좋아지고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저는 정신병이 아닌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파혼 결정했습니다. 이건 절약도 아니고 병인 것 같습니다. 결혼 한 달 남았지만 지금 발 빼지 않으면 평생 힘들었겠죠. 혹시 주위에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 계시나요? 생각만 해도 속 터져 죽을 것 같네요.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레전드 채널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어서 제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남편과의 성격 문제로 갈등이 심하던 중에 남자가 외도를 일삼고 임신 중이지만 이혼을 했습니다. 현재 애는 제가 키우고 있고요. 양육권 문제로 엄청 싸웠는데 이건 원만히 해결됐고요. 한 달에 3번 보여줍니다. 전 남편은 현재 그 여자와 살림을 차렸고 애가 다음 달에 돌인데 저는 저희 가족들이랑 집에 모셔서 조촐히 잔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애기 친할머니가 돌잔치를 거창하게도 하시려나 봅니다. 원래 대부분 MC를 껴서 돌잔치 진행을 하다 보면 애기 엄마가 옆에 없으면 아무래도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나요? 얘기를 했더니 그 행사 측에 미리 이야기를 해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초대도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만 모신다고 하더군요. 그래 큰 아들 첫 손주니까 어련하시겠어 했는데 알고 보니 모 고급 뷔페에서 돌잔치를 한다더군요. 마침 그 뷔페에 여러 행사 총괄로 있던 친구에게 물어보니 사람도 엄청나게 불렀던지 150명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시급한 건 저희 아들 엄마 이름에 그 여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답니다. 친구도 엄마 이름이 다르고 제가 별소리 없으니 애 이름이 같은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멘붕이었죠. 지금은 애 할머니랑은 통화가 되지 않고 있고 통화하기 싫은 애 아빠한테 전화를 하니 그럼 네가 올래?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올 거 아니면 아무 소리 하지 말아달래요. 아빠인데 미안한 게 많아.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다며 아빠로서 어쩌고 해대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제가 애를 안 보낼 거라고 했지만 이런 게 또 제가 법으로 싸울 때 불리해지는 상황이라 애 할머니가 이런 거에 빠삭해요. 본인 딸 이혼 소송만 3년이거든요. 여튼 이런 걸로 걸고 넘어질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다다음 주에 결국 돌잔치를 한다더군요. 더 열받는 건 전 남편 친척들이나 지인들은 제가 애를 놓고 도망간 줄 알아요. 상대하기도 싫고 매번 대꾸해주기도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깽판이라도 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제가 할 행동들이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일단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을 나눈 뒤 결론은 제가 양육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려했던 양육권을 애 아빠 식구들이 뺏는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문제로 애 아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도덕성의 문제만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소리였죠. 제가 친모로서 돌잔치 참석하는 건 상관이 없는 부분이며 난리 부르스를 쳐도 그쪽이 걸고 넘어지기엔 부족하고 제가 크게 타격 입기도 어렵고 다만 양육권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걸고 넘어질 수 있다고 선택은 저희 몫이라고 합니다. 어쨌건 고민 끝에 돌잔치를 다녀왔네요. 애 아빠에게는 간다고 미리 통보를 했는데 열받아서 그냥 한 소린 줄 실행은 못할 줄 알았나 봐요. 그래 오려면 오던가 하더라고요.
제가 그리 대범하지 못한 성격임을 압니다. 연애하고 결혼 기간이 10년이 훌쩍 넘고 여러 문제들이 있을 시에도 자기가 조금 울상 지으면 모든 걸 제가 감내하고 있는 줄 안답니다. 제가 늘 이해하고 손해보던 쪽이라 근데 이혼하고 소송하면서 겁이 없어졌네요. 자랑은 아니지만요. 여튼 아침 일찍 애할머니가 애를 데리러 왔고 애 보내고 친구랑 동반해서 돌잔치에 갔습니다. 중간에 들어갔는데 애 할머니는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고 그 딸들도 놀래서 당황하고 애 아빠는 제가 온 걸 늦게 봤던지 뒤늦게 발견하고 많이 놀란 눈치더라고요. 그 여자는 뭘 저를 알아본 건지 만지 신경 안 쓰는 눈치였고 사람들은 전주를 몰랐나 봐요. 근데 애가 저를 보니까 칭얼대더라고요. 힐끔힐끔 보는데 제가 전 보이는 건 웬만하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요. 거의 돌잔치 끝나고 다들 식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애 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애기 안고 이제 되셨죠? 우리 애 데려간다고 하니 애 할머니가 큰 소리 날까봐 노심초사 일단 알겠다며 절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고 애 고모 할머니인가 이모 할머니는 저더러 너는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요? 뭐 애매 어쩌고 하는데 경황이 없어서 잘 못 들었어요. 애 버리고 지 살 길 갔냐니 여기 왜 왔냐고 하길래 사실 끝나고 아이 데리고 조용히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 사실을 알고 그 장소에 감으로써 이제 이딴 쇼하지 말라고 암묵적이게 겁 아닌 겁을 주고 싶었고 하면 한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저 말을 들으니 정말 꼭지가 휙 하니 돌더니 그때부터는 저도 그동안 쌓인 게 많던지라 욱하더라고요. 얘는 원래부터 내가 키웠고 애 낳을 때는 오지도 않은 것들이 무슨 자격으로 훈계질이시냐. 불륜녀를 우리 애 엄마로 이름 걸고 돌잔치하는 막장 집안이 어딨냐. 사람이면 못할 짓인데 그 꼴 내 눈으로 확인하러 왔다고. 부끄러운 줄 알면 다행이다. 그리 뒷말하기 좋아하시는 양반들이니 원하시면 제대로 알고나 씹어대라고 했습니다. 애 아빠는 일단 조용히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팔 붙들고 끌고 나가려고 하고 친구가 바람펴서 이혼했으면 조용히나 살지 거짓말 해가며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쏴붙이니 똥 마려운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웅성대기 시작하고 애 아빠랑 그 사는 여자 눈치 보고 제 입에서 불륜녀 불륜녀 하며 우리 애 엄마 이름으로 돌잔치까지 치렀으니 시선의 화살이 그 여자에게 갔으니 얼마나 화끈거렸나 생각이 되네요. 그 여자는 화가 났던지 뭐 했던지 이보세요 나가세요. 나가서 이야기하시라며 진짜 지금 생각하면 뺨이라도 한 대 올릴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드네요. 옛날에 그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라서 쪽팔린 줄은 아냐고 바람 펴서 이혼시킨 것도 모자라 네가 우리의 엄마로는 가당치도 않다고 너는 자존심이란 게 없냐고 이렇게까지 하고 싶냐고 참 네 애미애비는 아니야. 여기 왔으면 한번 불러봐라. 유부남이랑 놀아나서 우리 애 엄마인 척 쇼하는 거 보러 온 네 엄마 얼굴 좀 보자고 했더니 지도 열받았던지 싸우려고 들더군요. 다들 말리는 분위기였지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자는 자기 친구들 몇 명만 부른 듯 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건지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는 없던 걸로 생각되어요. 애 할머니는 고소할 거라고 싸가지가 바가지네 이야기하길래 마음대로 하시고 애 보여주는 것도 감지덕지일 텐데 그마저도 포기하시겠다면 기꺼이 응해드리겠다. 저 여자랑 살림을 차렸건 뭐건 상관없지만 내가 법적으로든 뭐든 엄마인데 나 속여가며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냐고. 애 앞에서 쇼들 하신다. 나 하나 바보 만드는 것도 모자라 내 새끼 쇼 시키냐고. 딸내미들 줄줄이 소세지로 이혼시킨 건 알지만 부끄러움을 좀 아세요 하고 나왔어요.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미친 건 당신들이지 다시는 애 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극도로 흥분 상태였는데 나름 침착하게 대응하고 큰소리 오가면 애기 놀랄까봐 최대한 목소리 안 높이려고 애먹었네요.
거기 직원들도 벙 쪄서 구경하고 애 안고 나오는데 부들부들 거렸네요. 제가 잘못했건 뭐 했건 속이 시원합니다. 집에 오니 긴장이 풀렸던지 눈물부터 터지고 운전도 친구가 대신해줘서 멍하니 집에 오기는 왔는데 아기한테도 미안하고 뭔가 복잡한데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거기 일하는 친구 말로는 해산이 되고 애 할머니 울고 다들 이게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리고 혀만 차다가 다들 떠났다네요. 어제까지도 폭탄 전화가 오고 문자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제 나한테 할 이야기 있으면 변호사한테 하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분고분하게 행동한 것 같아요. 전 지금 천하의 미친 여자가 됐고 애가 알면 미친 엄마라고 할 거라고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냐고 본인들 잘못은 모른 채 제 탓만 하며 비수를 꼽는데 답변해줄 가치조차 못 느껴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불륜난 여자 이름으로 내 아이 돌잔치 하는데 참겠습니까? 정말 마음 같아서는 거기서 남편과 그 여자 뺨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그건 정말 마지막 바닥까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꼭 참았네요. 여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남편과 그 여자가 불륜 관계라는 것을 대충 알게 되었고 저도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내 아이한테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줬으니 그걸로 저는 만족하렵니다. 아이 혼자 키우기 정말 벅차고 어쩔 때는 두렵지만 저런 남자놈 여자놈한테 내 아이 맡기느니 내가 양육권이라도 가져와서 참 다행이다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려고 합니다. 글 쓰면서도 옆에서 자고 있는 아이 얼굴을 보는데 오만 감정이 다 올라오네요. 여튼 저도 아이 생각해서 열심히 그리고 씩씩하고 바보처럼 살지 않고 당차게 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대한민국 싱글맘, 미혼맘, 이유 불문 아이를 혼자서 키우시는 모든 부모님들 저희 파이팅해요. 이제는 마무리해야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이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자분이 사연을 들으니 얼마나 힘들었고 또 이렇게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두렵고 떨렸을까 감히 짐작을 해봅니다. 정말로 사연자분이 말씀대로 홀로 아이를 키워내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엄마 아빠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레전드 채널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렇게 글을 올리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노력하고 발전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